아이 안 또, 좋아하면 못 가나요? 아이가 네. 우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 어려운데요? 네. 아주 어려운데요? 백혈병이 생기면 이제 원인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너무 알고 왜 싶을 것 걸렸을까? 이게 유전입니까? 서로 니 탓이야. 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네 의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소아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소아과 문을 열자마자 달려가야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15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매년 약 1,200명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소아암 중증 치료 의사는 전국에 68명뿐이라고 하죠. 자, 그중에 소아혈액 질환의 권위자이자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분이 이곳 서울 성모병원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소아혈액종양 질환을 보고 있는 정낙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진료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전공의가 아주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현실은 어떤가요? 저희가 작년에 보면 한 네. 26%의 지원율이었고 올해 2023년도에는 한 네. 17% 정도가 지원율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되니까 이제 네. 기존에 교수로서 이제 근무하고 있던 네, 선생님들이 네. 당직을 실제로 쓰게 되고 교수님들이요? 예, 맞습니다. 네. 당직 쓰게 되니까 힘들고 네. 또 그래서 또 이런 과는 너무 스텝이 돼도 네. 계속 저렇게 평생 힘들구나. 힘들구나. 더더욱 지원을 웃으면 안 못하겠다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네요. 네, 좀 당분간은 좀 그렇지 않을까. 네. 특별하게 뭔가 네네.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교수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좋은 과다. 일단 아이들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네네. 소아 청소년과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아이 안 또, 좋아하면 못 가나요? 아이가 네. 우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운데요? 네. 아주 어려운데요? 예.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네. 저희가 귀엽긴 이 해요, 소아 울어도. 청소년과를 네. 지원한 전공의들 보면 네. 몇 개월만 지나면 다 아이들을 네. 사랑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이유로 소아 청소년과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이를 너무 예뻐해서 그러셨나요? 어떠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네. 좀 예뻐하긴 한 것 같고요. 학생 때 제가 소아과에 좀 관심이 있어서 선택 실습도 하고 또 그 후에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선배님의 또 입금도 있었고 네네. 또 저는 병원에 남아서 이 의료 교수진으로서 좀 생활을 네. 하고 싶었던 그런 네.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진료 과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료 과목이 백혈병, 소아청소년 암, 혈액질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저희는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병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백혈병에는 뭐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 있는데 네. 소아는 대개 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고용암, 평상시에 들어보지 네. 못하는 그런 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보는 질환으로 이제 희귀 혈액 질환들 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이라든가 뭐 이런 병들도 같이 네.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소아암의 절반 정도가 백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소아 백혈병이 음. 한 30에서 35% 되고 그 외에 네. 이제 림프종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걸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0%인데 림프종이 되게 혈액 기원의 세포에서 네. 암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혈액암, 백혈병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아류에 속한 것이 거의 50%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이고. 백혈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관해 유도 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세포를 거의 99.9% 정도까지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치료로 여러 가지 약제를 병합해서 한 3, 4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증상이 없고 말초 혈액 검사를 했을 때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데 그렇게 해서 치료를 끝내면 바로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고 예후가 좋다고 하면 2년 반, 좀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치료하게 되고, 아주 재발의 위험이 높다 그러면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소아 백혈병은 증상이 약간 감기나 성장통이랑 비슷해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증상은 어떤가요? 네. 대부분은 몸 안에 이제 혈액 세포가 네. 암이 생기는 거라서 혈액 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네. 떨어질 때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세포에는 백혈구, 네. 적혈구, 혈소판이라는 그런 세 가지 큰 부류의 세포가 있는데, 백혈구가 떨어지면 우리 몸이 이제 감염에 취약해지니까 네. 열이 난다든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열이 2, 3일이 아니고 안 일주일 이상 떨어져요?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네.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이제 갑자기 잘 놀던 아이인데 네. 창백해지고 잘 놀지 않으려고 하고 기운 없어하고 그런 빈혈이 진행되는 경우, 적혈구가 떨어져서 또 혈소판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괜히 애가 멍이 들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특이적으로 이제 암이 있는 경우에 네. 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감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제 그 뼈의 골막에 이제 백혈병 세포들이 모이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통증을 호소하나요? 팔다리에 아이가 이제 갑자기 팔다리 쑤시다. 그래서 네, 성장통을 그래서- 의심하는군요. 사실 성장통이라는 말은 네. 없는 얘기거든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네, 이게 뭔가 통증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한 가지 중에는 백혈병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가 어려서 그런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겁이 나거든요. 네. 네, 아이가 뭐 열심히 뛰어놀아서 네. 그 근육통이 잠깐 와서 주물러주고 그럼 금방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좀 지속되는 그런 통증이라든가 계속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문제가 지속되는 통증이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어렸을 때는 왜 백혈병 하면은 불치병이다. 네. 뭐 그런 말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소아암 경우는 뭐 개인 맞춤형 표적 치료로 완치 희망이 커졌다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표적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그 암에만 있는 특별한 어떤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약을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암세포만 죽이게 되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네. 글리백이라는 약이 이제 최초로 한 1999년 개발된 이후로 네. 이게 암세포만 죽일 수 있구나.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표적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최근엔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카티셀 치료라고, 근데 국내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카티셀 치료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국내에서도 네. 가능하고, 네. 다만 제한점은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겠다 하는 경우에만 보험으로 지금 인정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이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라고 거의 5억이 든다고. 백혈병, 중증 혈액 질환 환자들은 이제 자기 치료비 한 5%만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정말 그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네. 정말 아름답네요. 네. 그래서 네.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 같으면 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들도 네. 한 번 더 이거를 더 치료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준 것이 또 카티 세포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네. 그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학술 공로상을 또 수상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수상하셨나요? 너무 겸손하셨어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사실은 네. 소아혈액종양학회가 저를 입문할 때부터 많이 가르쳐준 학회인데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네. 논문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종합해서 소아혈액종양 학회에 네. 당신이 받은 것도 많지만 당신이 또 우리 학회에 기여한 부분도 네. 인정이 된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받은 너무 것 같습니다. 겸손하셨어요. 에이, 교수님 너무 겸손하세요. 자랑하셔도 된다니까요. 아, 네, 그게 제 최대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환자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제 교수님께 진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증 질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좀 진료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디 아프니? 그럼 다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여기. 아, 네. 그쵸? 네. 이제 말을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네. 배를 이제 만져보면서 여기 네. 이렇게 할 때 아, 아이의 표정을 봅니다. 진짜 아픈 네, 데를. 아이가 아프다, 아파 그랬을 때 아이의 네. 표정이 아프면 네. 정말 아픈 거고요. 아파요, 그러면 그럼 안 아픈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진단법이 있군요. 팁이 있습니다. 아, 너무 작은 아이들은 실제로 네. 이제 느끼는 걸 그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걸로 진단이 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15년 전에 네. 한 아이의 어머님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아, 들었는데 이를 계기로 어린 환자들에게 더욱더 다정다감한 의사 네.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좀 설명도 많이 해주고 되게 다정하시고 목소리도 가까운 설명 그 잘하실 것 같아요. 예. 환자에게 가깝게 가고 네. 가족들한테도 잘 대해주고 있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저희 회진 도는 거 이제 그 전공의 선생님이 브리핑을 받고 뭐 이러이러 뭔지 알아요.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이렇게 쫙 팀으로 이제 돌아다니죠. 떠들고 네. 지나가고 다음 환자 이렇게 가다 보니 네. 실제로 그 환자를 바라보는 시간은 되게 짧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그 저한테 이식을 받았던 네. 환자 어머님께서 네. 지적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뭐라고요? 그런 걸 환자를 바라보지 않고 너무 이렇게 지나가서 네. 서운해한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은 네.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진짜로 자기를 돌보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요. 진짜요? 사실은 또 네네. 그 저희가 치료한 아이들은 상당히 항암 치료 때문에 탈모로 인해서 아이고.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희가 보는 아이의 얼굴은 그런 네. 모습이지만 옆에서 간병하고 있는 엄마나 가족들은 아이의 건강할 때 그쵸, 모습을 그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저도 그런 모습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잠시 그 말을 하면서 울컥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 따뜻한 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이제 정말 정낙균 교수님께 진료받는 우리 소아 청소년 환아들은 정말 그나마 정말 좀 마음은 따뜻하게 갖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제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눈을 깜빡깜빡 인다든가 웃는다든가 하여튼 무서워하지 않도록 제가 좀 애를 많이 쓰고
스티커나 뭐 이런 걸로 꼬시기도 하고, 큰 아이들은 이제 뭐 대화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걱정하지 마라, 뭐 아니면 꼭 잘 될 거야, 뭐 이런 위안, 힘을 주는 그런 멘트를 좀 많이 하고요. 또 예전에는 좀 아이가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진료 이렇게 좀 방해되는 그런 행동하면 굉장히 그게 좀 거슬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부모님하고 이제 알아야 될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아이가 또 아이를 봐야 될 때는 또 아이를 또 그때는 딱 붙잡아서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연령마다 좀 달라서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최대한 제 편을 만들려고 하죠. 부모님 편이 아니라 제 편.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해도 저한테는 하게.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2013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중증 혈액 질환 환자들이 매년 서울 성모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유명한 병원이니까 네. 소아뿐 아니라 이제 성인도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병을 이제 외국에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환자들을 좀 받아서 치료를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들이 네, 있죠. 그쵸. 문화권도 다르고 문화권도 말도 안 다르고 언어도 통하고. 안 네, 통하고.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네. TFT도 구성을 해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 네네네.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와서 대부분 또 순조롭게 다 치료가 되고. 치료 성적이 괜찮았고, 물론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네, 네. 잘 돼서 지금도 1년에 이제 몇 명씩 네. 저희한테 치료를 의뢰하고 와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있고요. 지금도 네, 백혈병 환자 지금 하나 치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백혈병 얘기를 들으면 저는 아이를 키워서 그런지 만약에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지 조금 상상이 되는 게, 만약에 아이가 아프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뭐 내가 얘한테 뭘 먹여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막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교수님으로서, 의사로서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백혈병이 생기면 이제 원인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세요. 너무 알고 왜 싶을 것 걸렸을까, 같아요. 예. 우리 아이가. 네, 네. 이유가 뭘까? 이게 유전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부모의 이제 그런 거 기본적으로 궁금하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또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려고 하세요. 그렇지만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기란 굉장히 어렵고요. 가족 그렇지도 중에서도 않아요? 딱 한 사람, 아이만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같은 생활권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애가 너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나. 그런 자책할 그런데 수 있죠. 그것도 네, 아닌 그런 거죠. 것도 아니라고 네. 말씀드리고, 원인은 모르더라도 사실 네. 저희가 원인을 모르면 치료 방법을 잘 모른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원인을 몰라도 치료 방법은 다 저희가 갖추고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어떤 예후를 갖는다라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거죠. 사실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네. 당뇨, 네. 고혈압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걸렸죠? 원인이 뭐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네요. 잘 모르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치료 방법은 다 알고 있는. 네. 그 이제 환자랑 이제 보호자를 많이 만나실 텐데요. 안타까울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많이 안타까우신가요? 안타까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원하는 치료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네. 아니면 또 이제 잘 치료가 되고 잘 지내다가 치료도 끝나고 잘 지내다가 네. 재발하는 경우, 뭐 또 이제 치료는 어쨌든 질병은 고쳤는데 그거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뭐 좀 고생. 사회 적응이 어렵다든가, 네. 뭐 아이고. 합병증 때문에 어떤 장애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좀 마음이 아프죠.
아니 근데 정낙균 교수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따뜻하시고 되게 환아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게 솔직히 이제 많은 소아 청소년 환자를 만나보셔서 다 기억하실 것 같긴 한데 특별히 그래도 기억에 남는 좀 환자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환자 여럿이 있는데요. 네. 청첩장 들고 온 어떡해. 환자들이 좀 몇 명 지금 생각이 나요. 네, 어렸을 때 치료를 어렸을 때 다 치료하고 받고. 네, 청첩장을 보내주고 네. 또 작년에는 진짜 음. 자기가 아기를 데리고 온 어머, 아기 어머, 갓난아기를 울컥해. 어떻게? 데리고 온 친구도 있었고요. 네. 또 사제가 되신 진짜요? 네, 분도 계세요. 네. 그 중학교 때 이 사제일을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렇게 막 물어보셨는데 적극 추천해 추천하고 그래서 주셨어요? 네, 신학교 들어가고 무사히 네. 이제 사제돼서 지금 보좌 신부로 신부님이 되셨어요? 네,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진짜 막 아이를 안고 오고 네. 신부님이 되시고 이러면 너무 좀 네, 네. 뿌듯하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뭐 좀 많은 환자들을 보시지만 그래도 좀 특히 마음에 쓰이는 환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당장 네. 치료하고 있는 지금 이번 치료하고 네, 있는. 당장 치료하고 있는 그렇죠. 아이 중에 좀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네. 나죠. 지금 어려운 거 당장. 네. 당장. 네, 그렇죠. 그리고 외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는 끝났는데 합병증 때문에 이제 계속 돌봐줘야 되는 네, 친구들이 네. 있어서 한번 치료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음 치료를 뭘 해야 아이고. 되지? 그 네.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근데 네. 저희 병원은 저 혼자만의 그런 음. 고민이 아니고 이제 같이 네. 저희 팀이 팀이 같이 고민해주고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은 훨씬 더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진짜 그 뭐 미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 아이들을 이제 한 명 한 명을 다 이제 생명을 다시 이제 치료를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눈물을 쏙 들어가게 하는 질문이 하나가 네네네. 나오는데 지금껏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후회되실까요? 저는 의사가 된 거는 후회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되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제가 의과대학 들어올 때부터 네. 뭔가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가톨릭 의대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네. 의대에 들어가서 이제 서클 활동도 동아리 활동도 이제 네. 가톨릭 학생이 하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호스피스라든가 뭐 네. 진료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접하게 되고 음. 이런 저를 이렇게 소아 혈액종양 보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계속 이렇게 안배를 해오신 게 아닐까 아. 이렇게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살고 있고 네. 집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응원해주고 네. 네,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늘 감사하고 네. 너무 모범적인 생각하고 답변. 후회한 적은 없다. 이걸로 네. 마무리가 되네요, 교수님. 네. 근데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교수님의 이런 마음과 막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저는 100% 신뢰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 환자와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정낙균 교수님을 뵙고 정말 이 마음이 전해져서 환자들의 치료 완치로 다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교수님 인생은 어바웃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안녕.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너희들이 앓고 있는 병은 결코 낫지 않는 병은 아니야. 잘 나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려. 그리고 좀 아프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엄마 아빠 믿고 또 스님 잘 믿고 우리 스님들 다른 도와주신 스님들 같이 믿으면서 우리 함께 극복해 보자. 요 어려움만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똑같이 건강한 상태로 친구들 만나고 앞으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자. 파이팅!